친조국 세력과 손잡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결국은 입맛대로 비례 민주당이 되는 건가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 입맛대로 군소정당 버리고 친조국 정당과 비례당을 꾸리기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사람들이 약간 좀 어리둥절했어요. 지금까지 얘기하던 곳이 아닌 다른 곳하고 손을 잡겠다 이런 반응이 나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동안 뭐 녹색당 얘기도 있었고 민중당 얘기도 있었고 뭐 비례순번 얘기까지 쭉 있었는데 이거는 없었던 게 돼버렸습니다. 그리고요. 시민단체 정치개혁연합의 주도권을 뺏길라 친문 대거 포진한 시민을 위하여라는 단체와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보도자료 냈는데 또 보도자료를 낼 때 뭐 당 이름이 틀리게 내서 또 이렇게 또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제 있었던 모습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보시죠. 여당 말 잘 듣는 급조 무명 정당을 파트너로 삼았다. 생긴 지 한 달도 안 된 당도 합류했다. 여기 보면 민주당 비례당 협약서에 당명을 잘못 쓰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주도권 쥐려는 정계연합 대신 그동안 정계연합하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기하고는 안 하고요. 지분 요구 안 할 군소정당을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무슨 비례연합정당 이렇게 했지만 연합은 빠지고 사실상 비례민주당이다. 이거는 이렇게 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사진 있죠. 어제 이전 같이 손을 잡기로 했는데 뭐 이름도 낯선 정당들. 정당 이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쪽 붙어 있는데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 등입니다. 낯설죠 좀. 많이 못 들어본 당들 이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현장의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민을 위하여가 이제 중앙당 창당을 완료하고 정당 등록증이 배부된 첫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 정치개혁 연합하고 통합을 해줄 것을 요청을 해왔는데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이 통합에 대한 논의가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네, 주원규 교수님. 네. 그러니까 오늘 언론들의 평가가 이거 이렇게 되면 사실상 그냥 비례민주당이다. 연합이란 이름에 이게 무색해졌다. 뭐 이런 지적이 섞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민주당이 원래 취지했던 소수당과의 그리고 군소정당의 어떤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라는 그래서 꼼수로 맞서겠다. 거기서 말하는 꼼수라는 건 그 미래통합당이 출범시켰던 그 자매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한국당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한 명분은 이미 다 탈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입맛대로 사실 그 녹색당이나 민중당을 배제를 하는 그 첫 출발점에서부터 그 명분이 뭐였냐면 이유가 성소수자나 논쟁을 생길 당과는 연합이 어렵다. 그것도 사실은 좀 논지가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 녹색당이나 민중당이 갖고 있는 부분에서 사실 민주당이 갖고 있는 색깔과 공통분모가 없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성소수자나 논쟁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궁색한 변명처럼 보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정치개혁연합과 그리고 시민을 위하여 두 사실은 그 파트너를 저울질하다가 시민을 위하여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정치개혁연합은 아무래도 정치적 독자성이 강한 분들.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건가요? 맞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원로분들이 있어서 거기서 뭔가 잡음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윤호중 총장께서도 이렇게 밝혔거든요. 지금 이 시민을 위하여 당은 21대 총선 시기에만 존속한다. 그러니까 급조된 가설 정당이라는 그 혐의를 지우기가 어려운.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시민을 위하여라는 이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당들의 면면에서는 사실 정치적 독자성보다는 전문성이 좀 강조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민주당 입맛으로 할 수 있는 그냥 비례민주당의 모습 아닌가. 거기에 덧붙여져서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영 무소속 의원도 좀 열린민주당을 출범시켜서 여기에 친조국 정당까지 어떻게 합세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나. 그래서 저는 명분과 실리를 다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사진 좀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낯선 좀 많이 들어보지 못한 아까 정당 이름 소개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정당들 여기 보면 뭐 기본소득당, 뭐 가자환경당 등 이런 정당들이요 시민을 위하여라는 정당 창설을 위한 플랫폼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여기와 민주당이 손을 잡게 된 거죠. 그전에는 다른 어떤 단체와 얘기를 하고 있다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을 위하여와 뭐 여기 소개된 정당들은 약간 다른데 그냥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단체. 자, 요거 내용 말씀드리고요.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욕하면서 담는다.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여당도 비례당의 의원 꿔주기를 노고라 하고 있다. 그동안 미래통합당이 이런 행동을 한다고 엄청나게 비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이쪽도 하는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요. 이해찬 대표 불출마 의원 입단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 비례당의 파견 자급 총대를 맨 듯하다. 그리고 여기 뭐 시민을 위하여와 이 비례정당을 꾸리기로 했다. 이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시면 정봉주, 손혜원 의원 두도 열린민주당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최강욱 전 청와대 비서관 공천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청와대를 그만뒀잖아요. 근데 그때 공교롭게 날짜가 정당 비례대표를 할 수 있는 시한이었어요. 공직자로서는. 그 시한에 맞춰서 그만둔 거 아니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당시 청와대 설명은 그런 거 아니고 재판 준비하기 위해서 그만둔 거라고 설명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가 잘못된 설명이 됐잖아요. 지금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자, 그리고 기사는 두 가지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 꺼주기와 최강욱 전 비서관 얘기가 두 개 담겨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요. 이와 관련해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유는 아무 득될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오랜 선거에서. 수건이겠죠. 네, 왜냐하면 이 민중당이 들어오는 순간 곧바로 정북 논쟁이 이제 생기고. 보수당 쪽에서 생기게 되고 네. 하기 때문에 그것이 득표 효과도 별로 없는 데다가 그렇죠. 이제 이념적인 논란만 만들어낼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민주당 입장이면 우리는 같이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죠. 기왕 만드는 건데 네, 네, 뭘 그렇죠. 그렇게 쭈뼛쭈뼛한데요? 그냥 네. 지금 불출마 선언하거나 아니면 이제 경선에서 은퇴하시거나. 낙선한 의원님들이 그 비례는 또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지역구 하시던 분들이 가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민주당에서 그냥 당당하게 하면 된다고 봐요. 네, 당당하게 했는데. 그럼요. 그럼 도둑질하는 것도 아닌데 도둑 잡으러 가는 건데 왜 띠용 경찰차 출동하는 건데 네. 왜 숨겨야 돼요? 자, 유시민 이사장 지금 상황을 도둑과 경찰차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시민 이사장이 한 얘기대로 좀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요. 다 가고 예. 저는 뭐 이렇게 이해가 돼요. 이거 완전히 위장 전입 아닙니까? 좋은데 학군 들어가려고 위장 전입하고 뭐 이거는 뭐 장관 청문회에서 이것 때문에 낙마시키는 부분인데 예. 그것을 그냥 뭐 아주 백주 대나서 지금 대놓고 하는 뭐 여야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 뭐 이러려면 왜 이 선거법 개정을 했는지부터 예. 지금 뭐 이 정치권에 대한 이 실망감이 이번 공천 과정이 너무 파열음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뭐 미워하는 것도 뭐 예. 애정의 반대편이지만 이제는 무관심으로 지금 뭐 국민들이 갈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싸우고 또 코로나가 있고 이러면요. 요번 투표율요 예. 굉장히 낮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다면 과연 대의민주주의의 그런 정당성을 갖는 이러한 이 여야가 예. 탄생할 것이냐. 완전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우갑 시장님, 지금 뭐 언론들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꼼수 대 꼼수로 계속 가는구나. 그리고 욕하면서 담는구나. 이렇게 좀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여당도 비판을 피하기 어렵죠. 지난번에 이제 비례 한국당 만들고 그랬을 때 예.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정당법 위반 얘기를 하면서 고발 얘기까지 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한성규 대표한테 새로운 당을 만들기 위해서 부채질했다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지금 뭐 현실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선거법 개정의 취지와는 예. 전혀 다른 상황으로 가고 있는 정의당은 것이죠. 굉장히 지금 많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예. 어디 할 것 없다고 봅니다. 뭐 이름 무명 정당을 얘기했습니다만 뭐 이름을 들어보는 정당이 누가 있으면 비례성을 피방하는 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 국민들에게 왜 그 당이 만들어져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지금 분명하게 설명을 못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이것은 뭐 한 달도 남지 않은 선거를 염두에 두고 결국에는 얼마나 많은 그 세력을 확보하느냐의 그 게임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과연 어떤 모습을 비칠 것인지 그건 이제 유권자들이 선택을 할 텐데 예. 사실은 정치권의 오늘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서로다가 치열하게 선거법 개정을 놓고서 다투었고 또 왜 해야 된다는 피력을 또 왜 했으며 예. 결과는 지금 이게 도대체 뭔가라는 예.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지금 정치권에서는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적어도 그렇게 간다면은 예. 국민들에게 이와 협조 내지는 사과를 전제로 한 그런 움직임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제목에 이런 제목이 달리는 것도 참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욕하면서 담는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번에는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여기도 내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시죠. 황교안 대표 자체 비례대표 후보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한성교 미래한국당 대표. 뭐 위성정당, 자매정당 이런 표현 씁니다.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공관위에 제의 요구하겠다. 지금 통합당이 엄청난 반발했죠. 이 비례 명단을 두고요. 근데 공병호 미래한국당 공관위원장은 이거 뒤집으면 안 된다고 강한 반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성교 비례명당 바꾸겠다. 그러다 공병호 안 된다. 어느 정도 이제 타협을 하겠다는 측과 여기 공천위원장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좀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럼 뭐 여기서요. 어제 황교안 대표가 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통합당에서 자체적으로 비례대표를 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좀 일부 지도부에서 얘기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구상한 대로 정상적으로 자매정당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성규 대표님하고 연락을 좀 해보셨나요? 어제 연락을 했냐 이 말씀이죠? 네, 뭐 그 결과 이후에. 뭐 최근에도 연락을 하고 또 필요한 소통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당 자체적으로 다시 비례대표 된다는 거. 그럼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를 출마시키고 했는데 또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근데 근본적으로요. 사람이 의심이 있으면 쓰지를 말아야 되고 썼다 그러면 완전히 믿어야 되는데 그 신뢰가 좀 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뭐 이렇게 다른 정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비례를 낸다고 했으면 전권을 줘야 되는데 좀 뭐 황 대표가 지금 우왕좌왕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이거 바꾸면 그 후 폭풍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진짜 믿어서 만들었으면 그 사람들의 결정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관 실장님, 무슨 조정을 좀 미래명단 일부 조정하겠다는데 어느 정도나 바뀔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명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 한 5명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고 공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한 명 정도 공병위원장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황 대표가 새로운 뭐 또 당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시간상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근원적으로 왜 만들었는지 위성정당을 만들었는지 다 예견됐던 거죠. 정치에 무슨 놈의 양보가 있습니까? 이제 그러나 저는 중간 지점에서 지난번 공천 과정에서의 갈등처럼 어느 정도 타협하며 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참 지금 두 정당의 모습 소개해 드렸는데요. 유권자분들 좋게 안 보시겠죠? 지금 이 상황을 보면요. 이게 도대체 뭐하는지 진짜 가보지 않은 일, 보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도요. 알겠습니다.